11월 25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건 및 AI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대동과 대동금속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큐라티스가 장마감 후 총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피스트에스 코리아를 대상으로 이 같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대동과 대동금속을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건설기계 업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건설기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강화에 나선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기사에 HD 현대건설기계와 대동, TYM 등이 거론되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대동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현지 총판 업체와 300억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북미양 농기계 커넥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대동그룹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동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업계 최초로 농기계 커넥티드 서비스인 카이오티 커넥트 앱을 오픈했다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대동그룹주들을 중심으로 재건 관련주 일부가 시간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은 최근 해외 자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진출한다는 단독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셀바스 AI를 비롯한 의료 AI 및 AI 기업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 xAI의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에 엑스레이나 MRI, CT 스캔 등의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록의 결과물이 아직까진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상당히 정확한 수준이며 향후 개선을 거쳐 더욱 훌륭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밖에도 뷰노를 비롯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다음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영상의학회에 참가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의료 AI 및 AI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KCS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양자암호 테마와 관련해서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기업의 양자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문 프로그램인 퀀텀 엠바크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퀀텀 엠바크는 기업들이 양자 기술을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업계에서는 퀀텀 엠바크의 출시가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주말 사이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텀 컴퓨팅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어서 위치는 지난주 수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GS에너지의 자회사인 GS차지비와 함께 스마트 제어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진행 중인 충전기 개발이 완료된다면 올해 안으로 제품 인증을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장마감 후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늘 하락분을 모두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네요. 그 밖에 위치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추가적인 호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치는 전력 전송 핵심 솔루션 개발 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서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오리엔트 전공과 형지엘리트, 일성건설을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오리엔트 바이오와 토탈소프트, KD 등도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재명 관련주들의 경우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한 종목들 위주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밖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특별히 악재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형지엘리트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책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일성건설은 최근에 재건 테마 쪽으로 묶이면서 상승했던 종목이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주택 공약과 관련한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성건설은 오늘 언론을 통해
LH로부터 1657억 원 규모의 남양주 진접이 아파트 건설 공사에 대한 낙찰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범양건영은 최근 재건 및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관련주들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주들의 시간에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양건영은 강병주 대표이사가 이낙연과 서울대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단조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이면서 방산 대장주인 한일단조가 시간의 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다만 장마감 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7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같은 방산 테마인 스페코 등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4,7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 금액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